자,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죠. 아까도 뭐 몇 가지 얘기하고만 그랬는데, 뭐 어쨌든 좌우당간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코멘트를 드릴 때 원래 일부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거 FOMC 요약 정리, 요게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부터 다음 주 얘기부터 하고 갈게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 얘기하기 전에 미국장. 이제는 미국장이 열리기 전까지 왔잖아요. 이제 미국장 개장했잖아요. 이제 변동성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풀 스토리예요. 처음에 지표가 그렇게 나오고 변동성 생기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가고 나면 다시 이제 종가로 갈 때 연준 의원들 연설하고 그러면 변동성 계속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누차 얘기지만 나는 해외 선물 방송을 하면 진짜 떼돈 벌어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냥 뭐 장난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거에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거나 이렇게 변동성이 생기면 눈이 동그래져요. 왜? 내가 먹을 폭이 커지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주식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락을 하면 아까도 우리 진행자들이 얘기했듯이 공포에 휩싸여서 정신줄을 놓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서 아까 내가 양궁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사는 자리인지 아니면 먼저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버티는 자리인지 판단이 안 서면 능력자를 찾아야죠. 잠깐 효과음 때문에 적막함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자, 다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진짜 돈을 벌으려면 반드시 변동성이 생겨서 그 좋은 주식이 싸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대 수익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좋다라고 해서 그게 10배, 20배 올라간 주식을 꼭대기에서 사서 물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고요. 내가 아파트 갖고도 얘기했죠. 나는 아파트 똥손입니다. 100만 원짜리 아파트가 300만 원이 될 확률이 높겠습니까? 뭐 1, 20억, 2, 30억짜리 아파트가 따블따따블로 올라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내가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했거든요. 예,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당혹스럽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장만 유독 약한 게 아닙니다. 다우, 독일, 항생 등은 먼저 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잘 버티다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좀 밀린 거지 결단코 우리나라만 약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해드릴게요. 그게 뭐 당혹스러워도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마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릴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혹스럽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에 좀 예민하다. 몰빵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꼭대기에 있는 주식을 샀거나 추세가 완전히 깨지고 있는 대형주를 샀거나 제약주, 우크라이나 관련 주서부터 반도체도 있었고요. 그걸 우리가 포트폴리오 분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대목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10월 CPI를 기점으로 다시 중기 변곡점 나온다. 이게 아까 왜 그 얘기 해드렸는지 알겠죠? 이 변곡점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변곡점은 여기도 보시면 얘기 안 해준 게 없어요, 여러분. 변곡점은 주가가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위치로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거두절미 중간 생략할게요. 결국은 CPI입니다. 또 항상 CPI 타이밍이 변곡점이라는 얘기가 이종복의 미스터 마켓을 시청하는 분들은 항상 나오죠. 항상 always 단 한 번도 변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11월 요번에는 11월 1일인가요? 우리나라는 2일 날 반영이 될 겁니다. 거기가 FOMC예요. 자, 여러분 이거 너무 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45일 동안 미룬 것도 다 나는 뚱뚱이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9월 30일 기준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월 1일 기준으로 45일이면
11월 15일 플러스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FOMC는 11월 1일에 있고요. 왜 그랬을까요? 패스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변동성이 생기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그 변동성은 무서운 변동성은 아니다. 여기서 또 나와요. 무서운 변동성이 아니라고 했더니 그냥 몰빵해버리는 거죠. 변동성은 변동성이지 않습니까? 변동성은 변동성인데 무서운 변동성이 아니라는 말이 좋은 얘기는 아니죠. 위험이 작은 얘기인 거죠. 위험이 작다라는 얘기지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 파악을 잘 하세요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나간 거고요. 여기까지 지나간 거고. 결론. 다음 주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현 구간은 대형주 및 올해 강한 상승을 주도한 주도주가 약한 것이 특징이고 이것도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가격 메리트가 생겼고요. 가격 메리트가. 그 다음 지수가 급락을 멈추면 지수가 급락하지 않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가 급락을 하지 않으면 2023년도에 소외받은 주식이 강한 반등을 주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라는 거죠. 2023년에 소외받은 주식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여러분? 그게 제약주라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쪽하고 네옴시티는 주도주는 아니지만 전쟁 터졌을 때 기대감으로 날라갔고 그 사우디 왕세자 한국 온다고 막 날라갔고 1년 이상을 눌렀지 않습니까? 걔들도 1년 이상 소외받은 거하고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매매할 주식이 많아지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2차 전지나 시가총액이 높은 2차 전지 시가총액이 높은 쪽으로 비중을 확 실어놨기 때문에 제한된 수급에서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한된 수급이고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 많아지면 많이 올라간 주식에 매수세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당연히 안 가죠. 지금까지 참았다면 버티는 게 맞습니다. 돈이 있으면 더 사야 됩니다. 라는 얘기까지 해주고요. 그치만 어쨌든 그쪽은 가격 메리트고요. 소외받은 주식이 반등을 주는 그런 시장이다. 그럼 소외받은 주식 반등이 나오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주도주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존 주도주는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좋고 대신 가로도 보셔야 돼요. 소외주는 보상받아서 좋고 그러면 체감이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체감이 나쁠 겁니다. 습관 고치라는 얘기가 지금 세 번째 얘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습관 고치라는 얘기 지금 시간이 없네요. 9월 1일인가요? 그때도 습관 고치라고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약주, 우크라이나, 클라우드 기반형 인공지능 등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반도체는 추세가 살아있고요. 2차 전지는 낙폭과대 매력이 있고요. 로봇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딜 봐도 무섭거나 나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5일, 9월 8일, 9월 1일은 여러분들은 좋게 들렸을 수는 있지만 좋은 얘기가 아니었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은 공포스럽겠지만 나는 11월 어느 시점을 기대하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렸다.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요번에 소외받으신 분들은 진정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편안하게 재테크를 하거나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여기저기서 좋다라고 할 때 자기도 좋아 보인다고 몰빵하지 마라. 몰빵을 하려면 바닥에 있을 때 몰빵을 하라. 지금처럼 바닥에 있을 때 몰빵을 해야 되는데 바닥에 있을 때는 무서워서 몰빵을 못하고 올라갈 때는 곧바로 따라 들어갔어야 되는데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눈치 보느냐고 못 따라가고 이미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나니까
거기서 아마 몰빵을 했을 겁니다. 하루 휴일이 있어요, 여러분. 투자 습관을 고치면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내가 본능적으로 얘기했듯이 재능은 타고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그러나 투자 습관은 요만큼만 노력을 하면 고칠 수가 있다. 마치겠습니다.